네, 안녕하십니까. 레이더스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날씨가 선선해지고 해서 운동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인천 송도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나와도 쉽게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나온 김에, 그렇게 이제 서해 바다는 동해 바다처럼 확 뚫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넓은 그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나오는 김에 제가 굉장히 핫하고도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3단봉을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3단봉은 호넷 디펜스라는 굉장히 실력 좋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도전 정신이 강한 신생 디펜스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됐고, 특별히 연락을 드려서 저도 이제 몇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제품을 레이덥스에서 좀 취급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레이덥스도 넓게 보면 어떤 디펜스 툴이라는 어떤 공통된 어떤 카테고리에 함께 있는 거고, 그리고 3단봉 역시 레이덥스가 이전부터 어떤 추구했던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뭐 사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여러 사정으로, 그리고 뭐 여러 상호 베네핏을 감안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3단봉을 굉장히 좋아하고, 왜냐하면 디펜스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그런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봉을 이해를 해야지 어떤 거리 베니핏,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 거리 베니핏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그 거리 베니핏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3단봉, 이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검도에서 쓰는 장검, 그렇죠. 나이프를 제외한다면 목검 아니면 뭐 죽도, 이런 거는 상대가 만약에 진짜 그 기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훌륭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면 대적할 상대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상대방이 나이프를 쥐었든 총기가 아닌 이상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근하게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3단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3단봉은 거리 베네핏이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수련을 통해서 또 그 효과나 타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거리 베니핏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봉은 거리 베니핏에 거의 목검이나 죽도나 그 정도의 어떤 그 숙련도에 따라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접힌다는 점은 또 죽도와 목검하고 달리 굉장히 휴대성 측면이나 은닉성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비가 길어질수록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거리 베니핏은 이제 3단계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손을 뻗었을 때, 그러니까 펀치 길이죠. 펀치를 기준으로 펀치 외 바깥쪽의 어떤 대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거리 베니핏이 최상이라고 보여지고, 그 주먹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면 중급 정도, 그 다음에 주먹 안쪽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면 뭐 쿠보탄이나 이런 제품들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 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베이직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게, 3단봉처럼 그 주먹거리, 그러니까 주먹을 뻗었을 때의 거리에 그 이상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비등한 어떤 그런 연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로 공격을 당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먹거리에서의 타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뭐 너클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클은 실제적으로 어떤 펀치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 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용할 때 어떤 상황, 뭐 1대1 그 상대방이 연장을 들고 있지 않을 때의 너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너클도 물론 수련이 필요하지만 그 제한점이라는 것은 주먹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먹, 아까 중금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참 오명을 뒤집어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악명 높은 건 아니다. 다만 상대가 빈손인 줄 알았는데 손가락에 뭘 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타격에서는 주먹만 피할 수 있다면 너클도 거뜬히 피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참 어정쩡한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베이직이라고 표현드린 그 쿠보탄 U는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이 나를 타격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의 공격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이 밀착한 상태나 내가 팔을 뻗어서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내가 팔을 접었을 때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상대가 나한테 먼저 선방으로 타격을 입었거나 내가 타격을 입었는데 그걸 인내했거나 아니면은 그걸 극복했거나 이런 상황에 도전적으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먼저 선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지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거리 베니핏이 있다고 해서, 거리 베니핏 상, 중, 베이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각각의 장점이 아니라 어느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에 따라서는 그거는 순서가 뒤죽박죽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3단봉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이 타격력도 좋고 그리고 몸이 재빨라서 그냥 금방 나의 지근거리로 들어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면 3단봉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3단봉의 한 가지 그 약점이자 이거는 이제 그 다루는 데 필요한 거는, 나이프는 상대방이 나의 그 칼날을 질 수가 없어요. 크게 다치니까. 근데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뺏길 수도 있는 거고, 뺏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3단봉을 잡고 있다면 3단봉 자체가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점도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모든 디펜스 툴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디펜스에서는 훈련과 숙달과 경험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방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3단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세 가지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 707호 T6 사용했습니다. 물론 707호 T6를 3단봉 그 뭐 에어라이트 뭐 이런 그 극단의 어떤 그 휴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줄인 버전들이 있는데, 그때서는 707호를 사용한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707호도 알루미늄계에서는 난사약 재료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단하게 만들고 열 처리가 가능한 알루미늄이고, 이른바 두랄륨의 최정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소재를 깎는다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티타늄이나 어떤 스테인리스 깎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수는 있는데 쉽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이 1단과 2단을 구성을 하고 3단은 4140 크롬 몰리브덴강을 사용했습니다. 4140 크롬 몰리브덴강은 경도를 극히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강제인데, 이게 이제 3단의 끝에 있음으로 해서 펼칠 때 원심력을 극대화시키고 타격력을 극대화시키고, 심지어 이게 길지 않은 그런 길이임에도 진짜 그 타격에 따라서 그 자동차 유리도 굉장히 쉽게 깰 수 있는, 이게 보통 그 경찰분들이 이렇게 그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차량을 잡고 그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 있는데 잘 안 깨지잖아요. 물론 뭐 중간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3단봉 자체가
헐렁헐렁해서 충격을 자기가 흡수해 버리면 그 충격 자체를 유리창에 전달을 못 합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단단하게 잡히는 거는 프릭션 타입이니까, 그렇죠? 펼쳐서 휘둘러서 펼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단단하게 잡히는 거죠. 마찰하고 면과 면이 접혀서 어떤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데다가 이 끝에 이 부분이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스파인 15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몰리브덴 강에 이중에 열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경도를 강하게 높이고 안쪽은 약간 경도를 낮추는 그런 열처리를 해서, 이 열처리의 장점은 일단은 순간적으로 휠 수는 있는데 부러지지는 않고, 타격을 할 때는 경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에 추가, 이 보통 보면은 아무리 이제 끝단에 이 강제라도 안에 비어있는 파이프처럼 안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또 그 파이프의 공간 자체가 또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파인 15는 안에가 꽉 차 있는 통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게 중심을 보시면,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무게가 거의 2단 끝에서 무게가 잡힐 정도로, 이쪽의 무게가 이 두 개의 무게를 상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적당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12인치 이전에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테스트도 해봤고, 이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 12인치라는 거는 약간 짧아졌죠. 보통은 16인치, 그 다음에 21인치, 26인치, 27인치 이렇게 나가는 게, 길면 길수록 당연히 큰 건 사실이지만 효과적이고, 근데 12인치는 휴대성을 좀 극대화한 모델인데, 이런 12인치를 다른 그 3단봉처럼 사용하시려면은 물론 굉장히 치밀하고도 꾸준하고도 그런 현명한 그런 훈련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있으면은 라이프를 가진 사람도 쉽게 상대를 하겠다, 쉽게는 아니겠지만 상대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5인치입니다 3인치가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12인치보다는 길이 베네핏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으니까 원심력도 올라가는 그런 베네핏도 있고 아주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 15인치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덥스에도 15인치가 상품으로 올라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편하게 파지가 가능하고, 이 격장 무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무늬인데, 이거 의외로 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리탄 표면처럼 이 되어 있는 거는 보기만 해도 어떤 택티컬한 어떤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잡는 거 편하고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휘두르는 거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의 장점은 스프링 클립이 달려 있다는 거죠. 일단 15인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지, 뭐 따로 파우치나 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다면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맨손으로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제품은 클립이 달려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클립은 굉장히 강력하고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볼트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클립을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구조적으로 지금 제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 뒤쪽이 잘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뒤쪽을 잡아준 이유는 이 클립의 텐션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물건인 게, 일단 휴대성도 좋고 클립도 달렸으니까 주머니에 나이프처럼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인치는 물론 이제 좀 주머니가 깊은 주머니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착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도보로 다니거나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훌륭한 제품입니다. 일단 프릭션 타입,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넣을 때 이제 꽝 소리가 나야 되고, 넣는 그 접는 기술도 사실은 좀 훈련이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밀어넣듯이 강하게 내려치면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숙달이 되면 오히려 버튼식이나 이런 것보다 좋은 거는, 버튼은 어느 정도 내부 장치가 2단 3단을 잡는 형태라, 물론 제조사들은 그걸 굉장히 강하게 잡고 문제가 없이 만들었죠. 근데 프릭션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잡는 부분이죠. 프릭션 타입은 거의 자연적으로, 자연 이치에 맞게 두 개의 면을, 원통의 면을 강하게 압착시켜서 잡는 거라 거의 한 개의 파이프라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버튼식은 중간중간 기계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점은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프릭션으로 이제 던져서 펼쳐서 원심력으로 펼치고 그 다음에 때려서 접는 이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순한 만큼 굉장히 강한 그런 펼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바닥이 마룻바닥이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녹화 끝나고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5인치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저희 레이덥스 제품에도 지금 카테고리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레이덥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락실이나 아니면 레텍이나 이런 데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고객분들은 그쪽에서 사시는 게 훨씬 지금 당연히 그쪽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 이제 저희는 직접 발송을 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일단 물량을 먼저 받아서 다른 제품하고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 발송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주문하시면 나갈 수 있고, 다른 락실이나 레텍 또한 아마 재고에 있으면 저희보다 더 빨리 받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무튼 제가 이걸 많이 팔아서 뭐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너무 좋은 제품이라. 그리고 그 레이덥스의 디펜스의 대부분은 쿠보탄유인데, 그 쿠보탄이 가지는 어떤 거리상의 베니핏, 마이너스 되는 그런 베니핏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툴이라 제가 이렇게 가지고서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제품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스파인 15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